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가격 및 가치 끝장 토론 유튜브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간 나왔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3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KYC 작업에 인물 사진에 폰으로 복사한 사진을 아니오를 누르면 틀린 검증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답이 틀려서 그래요. 반복해서 맞는 답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니오를 선택하셨으면 그 이유도 맞아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 아니오 이거 잘 선택을 해서 클릭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사한 사진, 여러분들 검증 작업에 인물 사진에 폰으로 복사한 사진 아니오 누르면 틀린 검증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거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판독을 잘해야 된다는 거, 검증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 마이그레이션으로 안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금방 기다리면 넘어가니까 걱정 말아요. 전 한 열흘 걸렸다 하는데 열흘이 아니라 20일 30일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으로 안 넘어간다고 발 동동 굴릴 필요 없고 좀 기다려 보시면서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어제부터 시간 경과가 터치했더니 바로 닫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사례는 없는지요? 저도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그러네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경과가 되어 터치를 했는데 바로 닫히는 현상, 이거는 껐다 한번 켜보시고, 그리고 바로 닫히는 현상은 삭제 후에 재설치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이런 오류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상세 내용 감사드린다 해가지고 구독자 중에 저와 같은 경우가 이제 확인을 부탁드린다. 6번 완료 후에 7번 KYC 신청서 제출 단계만 남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서 악수하는 화면이 나오고 아이디 입력하고 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해야만 하지만 저는 2분의 1 신청서 검토 애플리케이션 리뷰 화면이 나오고 하단에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무한 로딩이 계속됩니다. 제 와이프는 KYC 인증에 성공했기에 와이프 폰을 이용해서 시도를 했으나 계속 안되는 걸 봐서 폰의 설정 문제나 재부팅 성능 이슈는 확실히 아닌데 다른 해결책이 없을까요? 본인의 폰에서 하세요. 일단 남의 폰 가져가서 남의 폰에서 했다가 괜히 다른 사람 폰 문제될 수 있으니까 본인 폰에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남의 폰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걸 따지면 상관없는데 굳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서 검토 화면도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도 또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 제출 단계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KYC 인증 성공했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화면이 나와서 다음 단계를 클릭한 무한 로딩, 이거는 그냥 그 코어팀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조치사항 중에 하나로 보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서 한번 해결해 줄 것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10월 초에도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KYC 검토 중에서 1년째 8번에서 넘어가질 않는다. 심지어 한번 빠꾸를 이렇게 먹고 두 번째 검토 중 나중에 또 빠꾸를 먹을까 불안. 찾아봐도 기다리는 게 답이다. 이게 전부 다 놀라게 답답하게 방법도 없고 저와 똑같네요. 전 2년 넘었네요. 지금 운영진이 강조하는 저 유예 기간에 검토 통과해서 9번까지 초록색으로 바꿔야만 이전에 채굴했던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맥락의 의미인가요? 제가 알기론 KYC 통과까지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따로라고 얘기도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따로가 맞고 여러분들이 뭔가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맥락의 의미, 이런 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빠꾸를 먹는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유저다 생각하면은 그냥 진짜 그대로 나가보세요. 그래도 나중에 인증이 되면 되는 거고 또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 아들이 만 17세인데 오토바이 면허로 KYC 인증 단계 하다가 막히는 타이머는 계속 가네요. KY 갤럭시 23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일단 지금은 이 오류가 좀 수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적어요.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는다면은 미성년자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어느 순간 타이머가 띡 스탑이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스탑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지금도 만약에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거는 폰의 문제는 아니에요. 폰 갤럭시 23 FE 쓴다고 해서 뭐 후진 폰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좋은 폰 쓰네. 근데 그 폰 쓴다고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와, 내 주위 사람들 노드 포함해서 10,000개 이상인 분들 많은데 모두 부자 되겠네. 님 주위 사람들이 특별한 케이스예요. 제 주위에 50명 하는데 제일 많은 분이 2,000개 땜. 님 주위 분들이 특별한 케이스다. 그리고 님 주위 분들이 특별한 케이스고 50명 넘는데 채굴 수량 기준 3,000개 정도가 최다임. 그래서 저도 7,000개 정도인데 노드 안 돌렸던 후에 노드 채굴 차이가 많이 나는 듯. 초창기부터 만약에 돌렸다면은 여러분들 7,000개 누워서 떡 먹기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시간당 3.14개를 주던 시절이 있어요. 그럼 24시간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벌써 72개가 모입니다. 하루에 72개씩 한 달 동안만 모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160개가 모여요. 근데 그렇게 두세 달 채굴 해보세요. 여러분들 6,000개 그냥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를 평생 채굴해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10,000개 이상 있다고요? 실제 마그가 몇 개일까요?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일 겁니다. 라고까지 따지면 유통량이 많지는 않을 거다. 전 노드 없이 2019부터 가족만 계속 팀 추가하다 채굴하다가 21년도 멈추기 전까지 해서 현재 마그 된 게 1,100개 가량 된다. 9,000개 채굴, 6,000개 정도 마그, 1,000개, 2,000개 사이는 어느 기준? 락업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마그율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5,000개 이상 마그 되신 분들도 10만 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는 채굴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거의 혼자 하다시피 했다. 총 수량 1,350개 중에 1,024개가 엊그제 마그가 되었다. 이게 혼자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채굴했다면 총 1만 개 채굴 중에 8,000개 이상은 마그가 될 거다. 5,000개 이상 마그 생각보다 별로 없다. 진짜 마그가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결국에 제가 이건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뭐 10만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100만 개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화면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보다는 인원이 좀 적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개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냐? 몇만 개밖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일 KYC 안 한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돼 있죠. KYC 여러분들 안 한 개수가 왜 궁금할까요? 당연히 이 연밀이라고 돼 있지만 연말이란 뜻이에요. 연말에 KYC 안 한 개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수량이 뭔가 예상한 것처럼 한 6천만 명 중에 1,500만 명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안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고 느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상장하려면 재단에서 암호화폐 물량을, 거래소의 물량을 직접 풀어야 되는데, 파이 코어 팀이 거래소의 물량을 풀지 않으면 거래소는 직접 P2P 거래로 매집해야 함. 따라서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재단에서 암호화폐 물량을 거래소에 풀어야 되는데 파이 코어 팀에 풀지 않으면은 P2P 거래로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은 폭등한다. 좀 의문점이 좀 들어요. 저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팀에서 거래소의 물량을 풀지 않는다. 그랬을 때 P2P 거래로 직접 매집을 해야 된다. 좀 애매하죠. 매집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애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이코인을 따로 장외에서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현금 거래, 안 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각자 한번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상장은 되나 했는데 상장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근데 오픈 메인넷이 오래된다? 그럼 내년에 상장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디든 상장을 할 거예요. 자, 아직 상장하려면 멀었어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1.5파이 채굴하는데 그나마 적게 채굴 중일 테고, 하루에도 수백 파이 채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벌써 상장한다는 건 그만큼 파이 값어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 1년 전쯤에 댓글 단 적이 있는데 1파이 채굴하는 게 1년 이상은 되어야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 1년에 1파이 정도 채굴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1파이는 314달러 정도가 될 듯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구축하게 된다면 상장 가능하다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전 세계에 완벽하게 구축하는 날짜를 2030년 전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 아무래도 30년쯤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30년 정도 되어야 1파이 채굴할 시 1년 정도 걸릴 수 있겠네요. 값어치는 어떤 단어인가요? 값어치한데 값어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님 신뢰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관섭하는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이 없다. 신뢰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긴 했는데 역시나 그릇 자체가 소주잔이네요.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그지 사람 써서 검증을 시키는 걸까요? 기술력이 부족한가? 믿음이 안 가네요. 그래서 뭔가 보면은 상장가 일어날 듯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연 상장가가 1원일까요? 지금도 1,000원에 이렇게 구하려고 하고 10,000원에 구하려고 하고 몇만 원에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1원은 절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 가보죠. 리에이스님 영상 보고 지갑에서 2주 락업했는데 코인이 수수료보다 더 많이 없어졌어요. 왜 이럴까요? 저번에 제가 이 수수료 부분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수수료 자체가 그 0.01은 맞아요. 0.01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더 뭔가 수량이 표기된 것처럼 블록체인 상에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코인이 수수료보다 더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0.01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영상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저건 생략을 좀 할게요.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이 7억 개 곱하기 상장가는 시가총액의 다른 펀더멘탈 가치가 우수한 코인들과 비교하셔야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비상장 상태에서 상장 상태 초기로 갈 때는 15배에서 40배 올라서 시작하는 게 관례이다. 따라서 파이코인 현재 10,000원, 1,000원에 오프라인 거래되고 있다면 상장이 되는 시점에는 15,000원 이상의 상장 시초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럼 시총은 10조밖에 안 된다. 그럼 다른 코인들은 내년에 불장 오는데 가격이 가만히 있나요? 5배에서 10배는 오를 것 아닌가요? 그럼 내년 4분기 정도에는 10배 오른 15만원 정도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진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채굴 229일차다. 신청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소명서를 작성해서 몇 번도 이렇게 보냈고 비번도 몇 번씩 변경해도 아직 소식이 없다. 혹시나 이메일 변경하면 되는지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등록을 해보세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분은 존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에 계속해서 문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내 계정은 가계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본인의 차례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정 안 된다 싶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인증샷 한번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메인넷, 오픈 메인넷 의미를 잘 생각해 봅시다. 코어 팀이 상장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 상장을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다. 오픈 메인넷이라는 건 다른 것들과 수합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의미 아니냐. 메이저 거래소들은 이미 파이 본사에 오픈 메인넷과 동향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는 메인넷 이슈가 상장의 스위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거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장 이전에 메인넷이라는 것이 오픈되느냐 지연되느냐일 뿐, 오픈되면 모두가 바라는 사항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라 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픈 메인넷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장에 관여를 안 할 뿐이지 일단은 뭐 메인넷이 된 이후에는, 그리고 또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열려있는 마인드. 그리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파트너를 모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파트너 모집에 따른 좋은 결과들, 이런 걸 좀 더 기다려본다면 아마 호의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참고하셔가지고 장정 3편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파이코인 가격과 같이 끝장 토론 그리고 유튜브 답변을 통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파이오니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